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노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한번 배워봐요. 저희가 소노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는데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결제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로자분들도 계시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선결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이 결제 방식은 저희 소노 예약센터에서만 가능한 유선 결제 방법이고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카드 또는 가상 계좌 두 가지 방법밖에 되진 않아요. 네, 우선 저희가 스크립트가 K앱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K앱에 보시면 메인에 상단 품질, 밑에 스크립트, 밑에 보면 스크립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왼쪽 객실에 10번의 예약센터 결제 전용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숫자 10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되는 스크립트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전산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스크립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단락은 기존에 알고 계신 스크립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 생략하고 필요한 본문 내용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예약을 완료하거나 예약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님들이 이제 이런 반문을 하시죠. 저는 회원 가입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선결제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러세요 회원님. 그럼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진행해 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고 카드 결제나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중 어떤 걸로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선택지를 드리겠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계좌와 카드가 가능한데요. 다만 가상계좌는 제가 직접 둘 다 진행을 해봤지만 방법이 조금 더 길고 절차가 경로자분들한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로 유도했으면 하는 거고요. 가상계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가상계좌를 발급하면 3시간 안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계좌가 닫혀서 입금이 안 됩니다. 회원님 혹시 3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하실까요? 라고 여쭤봐서 발급이 어렵다 그러면 결제기한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그때 진행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저 3시간 안에 송금할 수 있어요. 입금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필수 등록인 환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와 필수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안내해 주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 먼저 동의 약관과 준비해 주실 내용을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나서 회원님 내용 확인 및 계좌 정보 준비해 주시면 제가 5분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관련 문의가 많았어요. 꼭 5분 후에 전화를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중간쯤 가도 젊은 분들은 네네 동의할게요. 이러면은 그냥 꼭 5분에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또는 잠깐 기다려봐요. 그럼 제가 알림톡 좀 확인해 볼게요. 라고 진행해도 되고요. 이 5분이라는 건 스크립트 가이드일 뿐이지 꼭 지켜야 될 시간은 아닙니다. 고객님과 상담 중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멘트를 바꾸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카드를 원하신다. 그러면 회원님 카드로 결제를 원하신다면 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명의자분의 생년월일,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2자리와 필수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정보 말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카드 비밀번호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예약건의 결제기한 내까지는 꼭 다시 연락 주셔서 결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고요. 저 바로 안내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필수 등록인 카드 정보와 필수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시고 빠른 진행을 위해 먼저 동의 약관과 준비해 주실 내용을 알림톡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 저희가 5분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건 가이드일 뿐이고요. 회원님이 중간에 저 그거 해봤어요. 알아요. 뭐 약관 동의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굳이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지 말고요. 잠깐이라도 기다려서 약관 동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신규 예약을 하였든 또는 예약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유선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 회원님께 그럼 유선 결제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그 화면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예약건의 키번호라는 게 이렇게 디즈니스 객실역 화면에 있어요. 그러면 키번호를 일단 복사를 하고요. 바로 위에 보면 예약센터 전용 결제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필요한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클릭하시면 여기서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는 여러분의 그 4번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룹웨어나 DGNS 비번과 동일해요. 그리고 나서 뭐 다음을 위해 아이디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로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문자해 갖고 발송을 입력을 하면 인증번호가 그룹웨어에 등록한 여러분 핸드폰 번호 카카오 알림톡으로 숫자 4자리가 발송이 됩니다. 그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다른 건 보이지 않고요. 예약 관리 위에 여러분 이비지라고 클릭을 하셔서 왼쪽에 예약 관리 밑에 예약 관리 예약센터 전용 결제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일단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맨 오른쪽 위에 키번호에 제가 좀 전에 복사한 키번호를 붙이기를 하고 검색을 누르면 예약건이 조회가 될 겁니다. 복사하신 키번호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저희 예약 번호처럼 동일한 번호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용자명 그리고 이런 예약 정보를 한 번 더 예약 번호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결제하기를 클릭할 거예요. 맨 오른쪽에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말씀드린 대로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가 보여집니다. 회원님께 사전에 미리 회원님 어떤 걸로 진행하시겠나요? 했을 때 저 카드 결제요 했으면 여기서 카드 결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아래 숨겨져 있는 다음을 클릭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부터 보면 영업장명, 상품명, 결제 금액 잘 나와 있고요. 여기 결제 회원 번호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세팅한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팅된 번호로 진행을 하면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는 있고 다만 결제하시는 분이 실제 D멤버스나 리조트 회원님이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제 회원 번호를 임의로 지금 고정화된 번호로 진행을 하면 이분이 로그인했을 때 그 예약건이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제 회원 번호를 따로 입력해 드릴까요? 라는 건 필수 탐색은 아니에요. 다만 회원님이 그럼 이 예약건 제가 로그인하면 볼 수 있나요? 했을 때 그럼 회원님 회원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여기다 입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임의의 회원 번호로 입력하고 결제한 거를 회원 번호만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회원 번호고 당연히 수기로 변경도 가능해요. 결제자명은 이용자명
그리고 카드 명의자분과 다 달라도 돼요. 그래서 결제자명은 지금 전화 주신 분 성함과 결제자 연락처가 중요한데요. 이건 이용자 연락처와 같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연락처로 우리가 필수로 동의받아야 약관을 발송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는 괜히 지금 결제 진행하시는 분 연락처로 저희가 약관 동의해 드릴 거예요 했을 때 필요한 연락처고요. 결제자 이메일 역시 매번 탐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고정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원님이 본인의 이메일로 받고 싶다 하면 변경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이메일로 입력을 해드릴까요?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자 연락처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약관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우선 발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알림톡 발송을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자동으로 발송을 누르면 체크가 되죠.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약관을 보내고 5분 후에 전화하지 말고 바로 확인한다는 가정을 할게요. 저는 카드로 했고요. 약관이 하나, 둘, 셋, 넷, 총 지금 4개이고요. 그러면 이 약관을 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회원님 약관 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동의할게요. 그럼 회원님 예약 규정 확인 및 위약 규정 동의 약관 하시나요? 전자금융 이용 약관 동의하시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큰 제목만 불러서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회원님이 예, 됐어요 해도 여러분이 음성으로 회원님 이 약관 동의하시나요? 이 약관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회원님 이용 약관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략해도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는 가능해요. 이게 조금 회원님 입장에서 늘어질 수 있으니 회원님 약관 총 4가지인데요. 예약 규정 확인 및 위약 규정, 그리고 전자금융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약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이용 위탁 안내 약관 다 동의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라고 제목은 다 말씀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회원님이 동의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전체 동의 클릭하고요. 그럼 회원님 약관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제 진행해 드릴게요 하고 나서 이제 카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예약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제 이름으로 예약은 돼 있지만 카드는 저희 신랑 거예요. 자, 카드 번호를 먼저 4자리씩 불러주시겠습니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4자리씩 중간에 하이픈이 생겨요. 그리고 카드의 유효기간은 보통 저희 카드에 보면 월이 먼저 나오고 연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는 유효기간 연도가 먼저예요. 저희도 물론 회의 시간에 이걸 자리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불러주시는 거에 반대로 입력을 하시던가 제가 4번을 시도했는데 모두 회원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28년도 6월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숫자 28만 입력해도 28년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월 그리고 다음 생년월일 입력해야 되는데 카드 명의자분의 생년월일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생년월일은 총 6자리예요. 1901분은 빼야 돼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고객님이 1970년도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70이라고 꼭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19를 넣으면 나중에 카드 정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유효성 검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상한 게 카드명이 안 적혀 있죠. 저희가 카드명은 수집하지 않아요. 다만 회원님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했을 때
저 할부요. 그러면 여기에 할부 조회를 눌러서 회원님 혹시 어느 카드인가요? 물어보고 나서 우리 카드라고 하면 회원님 2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면 되고요. 롯데카드다 그러면 2개월과 3개월 가능합니다. 안내하면 돼요. 그리고 할부는 일시불이면 그냥 일시불로 놔두고요. 우리 아까 전체 동의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드 결제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카드 결제가 되면 아까는 분명히 여기에 결제하기라는 아이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취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그 전산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이 4678번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선결제 완료로 떠요,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반영이 되고요. 물론 무통 가상계좌로는 아직 입금한 거 아니기 때문에 카드일 때만 바로 선결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전화가 와서 이 예약건 저 취소할게요 했을 때 선결제를 누르면 여기 분명히 신용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등록자와 수정자에 4번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신용카드지만 저희 센터 4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약센터 전용 결제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취소를 하게 된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 말고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우선 이 결제건을 먼저 취소하겠다 그러면 전체 취소를 누르면 여러분 이렇게 위약금 표기가 돼요. 이 예약건은 위약금 발생 기간이 아니라서 위약금은 없는 걸로 나오죠. 여기서 취소하기 누르면은 여기 써 있어요. 결제 금액만 취소가 되고 객실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확인. 그러면 다시 또 결제하기라고 버튼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4678번이 분명히 좀 전에 선결제 완료로 보였잖아요.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선결제 안 된 상태로 돼요. 왜냐하면 제4번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결제 기한이 그대로 떴어요. 이 기한 내에는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선결제를 완료하고 DGNS 취소를 하면은 결제건과 예약건이 모두 취소가 됩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번 가상계좌로 진행해 볼게요. 똑같아요. 회원님이 제 예약건 조회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고 나서 저 그러면 선결제가 어려운데 어떡하죠? 현장 결제 안 되나요? 그러면 회원님께 저희 예약센터 전용 결제가 있는데 카드와 가상계좌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나요? 했을 때 가상계좌로 할게요 했을 때 해당 예약건의 키 번호를 복사하고 예약센터 전용 결제 화면에서 키번호 복사를 하고 검색을 하면 해당 예약건이 보여져요.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고 똑같이 가상계좌를 선택을 할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다음. 아까하고 왼쪽은 똑같아요. 결제자명과 결제자 연락처를 입력하면 돼요. 자, 저는 결제 회원 번호는 그대로 놔뒀고요. 결제자명 그리고 결제자 연락처 입력했고요. 회원님 그러면 이용 약관 보내드릴게요 했을 때 여기에는 알림톡 발송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결제자 연락처로 약관이 발송이 돼요. 그래서 약관을 보내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회원님 대제목만 불러주면 돼요. 이 약관, 이 약관, 그리고 이 약관 모두 결제하신 게 맞나 했을 때 이 제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회원님이 약관 동의하신다 그럼 전체 동의 클릭해 주시고 이제 위에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회원님 가상계좌 발급하기 전에 혹시라도 취소나 변경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계좌는 필수 등록입니다.
환불계좌를 필수 등록해야지만 회원님 나중에 가상계좌가 발급이 돼요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환불계좌 예금주명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자, 환불계좌 예금주명 입력했고요. 은행은 기업부터 가나다 순인데 저는 카카오뱅크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찾으려면 스크롤바를 계속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이름 일부만 써도 카카오에 해당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할게요. 입력을 하고 저는 환불계좌를 다 등록을 했어요. 이제 결제하기를 클릭할게요. 가상계좌 결제하기 클릭하면 여러분 제가 입력한 가상계좌가 정확하다 그러면 유효성 테스트가 통과되고 이렇게 인식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이미 기존에 저희가 약관 동의 다 받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전체 동의하고 다음 누르고 그리고 나서 회원님 어느 은행이 송금하시기 편하세요? 라고 여쭤보고 그 원하는 은행을 찾는 거야. 뭐 회원님이 국민은행이 편하다 그럼 국민은행 선택하시고요. 여기 입금 기한은 3시간으로 자동 세팅돼 있고 이거는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거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회사인 경우 저 지출 증빙용으로 할게요 말하죠. 말 없으면 다 소득공제거든요. 회님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겠나요? 했을 때 네 그러면 회님 지금 결제자 연락처로 그럼 진행해 드릴까요? 하고서 휴대폰 번호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서 핸드폰 번호로 하는 게 그 탐색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하고 다음을 누르면 정확하게 다 내용 다 확인하고 한 번 더 결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다시 또 전체 취소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예약건이 어떻게 변했나 DGNS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아까 4678번이었고요. 다시 조회 누르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기한은 없어졌죠. 근데 제가 아직 입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원래 여기에는 가상계좌라고 보여줘야 돼요. 제가 송금을 한 상태면 가상계좌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지금 신용카드로 나와 있는 건 이전에 제가 결제했다가 결제 취소한 것만 나오고요. 아직 여기에 보면 무통장 송금기한은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회원님 알림톡 보고 나서 그 알림톡에 있는 기한 내에 가상계좌 꼭 입금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선결제권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담당 부서 통해서 한 번 더 오류 내용 확인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취소를 다시 눌러볼게요. 전 아직 가상계좌를 송금하진 않았어요. 전체 취소를 누르고 다시 한번 취소를 누르면 결제 금액만 취소가 되고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결제권이 없죠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결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가상계좌라고 수단은 선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송금을 안 했기 때문에 미결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취소를 누른다는 건 내가 가상계좌 선택한 거를 그 결제를 선택한 것만 취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환불 금액이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난 송금한 게 없기 때문에 10만 원이 환불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확인 누르고 다시 그 결제권을 확인해 볼게요. 4678번 다시 조회하면 또 기한이 이렇게 결제 기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결제는 안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 우선 0부터 3으로 시작하는 회원권과 5로 시작하는 저희 패키지 상품 있죠. 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8로 시작되는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결제할 때 카드는 개인카드, 체크카드, 법인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정보 정확히 입력하셔야 되고요.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위약금 구간이 아닐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위약금 구간이면 가상계좌가 비활성화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상계좌는 그 계좌 발급 후 3시간 이내 꼭 입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소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쉬워요. 0부터 3으로 시작하는 회원번호의 예약권 또는 5로 시작하는 패키지 예약권 같은 경우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 화면에서 취소를 하면은 결제 내용만 취소가 되고 결제 기한 내에 있다면 예약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이 아닌 DGNS에서 취소하면은 결제하고 예약권 모두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약권이 유지되진 않아요. 8로 시작하는 패키지의 경우는 DGNS에서 취소를 하든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에서 취소를 하든 어느 화면에서 취소를 하든 결제 예약 모두 다 취소가 돼요. 어떤 차이냐면요. 0부터 3으로 시작하는 회원권이나 5로 시작하는 번호의 경우는 즉시 결제가 아니라 즉시 결제, 추후 결제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8로 시작하는 패키지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때 무조건 즉시 결제예요. 그래서 예약센터 전용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취소하는 거는 예약권까지 모두 취소된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